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칼 포퍼가 일전에 했던 얘기처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글자 그대로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또 여당은 수를 앞세워가지고 결국에 공수처를 그냥 밀어붙이고 선거법도 밀어붙이고 야당은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듯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절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 또 어땠습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야당의 모습이 또다시 나타났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성공에 이르렀다. 그런 지경에 놓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걸 갑자기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전세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새로운 지금 또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박 씨에 대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박 씨 개인으로 끝날 그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봤더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와대까지도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내세웠던 공수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할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장조차도 임명이 지금 막히고 있는 상태인데 하염없이 그 길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을 이끌고 있는 노영희 씨가 방송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영희 씨는 이번에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백선엽 장관을 향해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발언에 이제 당황을 했던 진행자가 곧바로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하실 의향이 없냐라고 묻기까지도 했으나 노 변호사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북한하고 싸운 거 아니냐? 끝까지 입장을 안 바꿨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자 하고 정체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저는 지금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금 파괴하고자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에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막았던 장본인이 바로 백선엽 장군님이에요. 그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공인 것이고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막았다고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현충원에도 안장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시 희생당했던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노영희 씨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 유가족들이 지금 저거를 다 보고 있을 텐데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실 거예요? 노영희 씨의 지금 논리에 따르게 되면 그 어떠한 폭행도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를 폭행했다라고 할지라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냐? 이거랑 뭐가 도대체 다른 거겠습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밀어붙였던 것이 공수처 아닙니까? 공수처. 자, 공수처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요. 검찰보다 위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공수처가 오늘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속히 처장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당의 입장과 졸속 출범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었는데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보다 상위 기관을 만들어내므로써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논리 자체가 웃긴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공수처보다 또 상위 기관을 만들어서 또 해결합니까? 그러면 또 그 기관의 문제는 또 그거보다 높은 기관을 만들어서 해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도대체 지금 이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그렇게 혼쭐을 내고 싶은 것인지 여당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로 나서서 공수처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부탁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라면서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당부했습니다.
자,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수처장은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임명하게끔 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위해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당 쪽에서 2명, 야당 쪽에서 2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일단 야당 쪽 2명은 어떤 상태입니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7명 가운데 야당 쪽의 몫은 2명인데요.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금 미래통합당 야당 쪽에서 추천위원회를 뽑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예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여당 쪽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를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추천위원회도 빨리빨리 뽑아낼 텐데 실제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출범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진작에 후보 추천위 위원 선정을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2명이 지금 후보 추천위원회에 뽑혔는데요. 바로 김종철과 장성근 2사람이 뽑혔습니다. 자, 김종철 씨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장성근 씨는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었던 사람인데요. 자, 민주당은 뽑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일단 기본권, 삼권분리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했고 장 전 회장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됐건 상권 분립이 됐건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김 교수를 뽑았다. 그거에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장성근 씨를 뽑은 이유인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듣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소수를 위해 가지고 약자들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식의 맥락인데 저는 이 얘기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 씨에 대한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박 씨에 대해 가지고 피해를 당한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약자 중에 약자인 것인데 그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밀어세우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사람을 뽑았다?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사단이 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추천인을 반나절 만에 취소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장성근 씨를. 왜? 장성근 씨가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알고 봤더니만 다른 사건을 변호했던 게 아니라 바로 저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은 놀랍지도 않아요. 예상이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애를 쓰겠다라고 앞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지금은 어떤 겁니까? 그 약자를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쓴다. 어떻게 이런 비판을 지금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저들이 지금 도덕적인 어떤 선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인데 자기들이 지금 도덕적으로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수처라는 게 추천위원도 지금 뽑는 것도 문제지만 나아가서 공수처 자체가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될 수가 있을까? 시행 자체가 가능할까?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이전에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3가지 후속 입법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도 넘지 못한 상황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쟤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180석 가까이를 차지했다라고 완전히 그냥 기고만장해 있는 사람들인데 저런 식의 법률적인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은 앞서서 야당을 향해 불가피한 경우에 법 개정까지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 법 개정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죠. 민주당 관계자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법 개정을 강행하게 되면은 당장 공수처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글쎄요, 옛날에 여당이었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더불어민주당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강력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밀어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죠. 부동산 실체뿐만 아니라 박 씨에 대한 그 논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평가, 긍정평가가 뒤집히게 되는 데드크로스가 코앞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의혹은 제보자 X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도 최강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그 사건도 박 씨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청와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실책만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수처까지 밀어붙인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강력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 박씨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죠? 누가 도대체 알려줬나? 혹시 청와대가 알려준 거 아니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의 착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을 것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기뻤겠죠. 그리고 또 그때는 좋았을 것입니다. 추 장관을 앞세워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마찬가지로 밀어붙였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에 드러나는 법이고 세상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법이겠죠.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사태가 직면하게 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